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주의 폭염 위험도가 전국 4번째, 익산의 폭염 위험도는 전국 9번째라는 첫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증한 고층 아파트들이 바람길을 막아 열섬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주의 찜통 더위를 막기 위해 도심의 조경 면적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진혁 기자입니다. 요즘 전주는 말 그대로 찜통 도시가 됐습니다. 전주 날씨가 너무 더운데 한 걸음만 뛰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열대 때는 저녁에 잠도 안 오고 참 무척 괴로운 것 같아요.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16년치 무더위를 기준으로 발표한 폭염 위험도입니다. 폭염 위험도가 3.9인 전주는 전국 4번째, 폭염 위험도 3.4인 익산은 전국에서 9번째로 위험 지수가 높습니다. 고창의 폭염 지수 2.6, 완주의 폭염 지수는 2.5로 역시 높았습니다. 전주의 연평균 폭염 사망자가 4명, 폭염 일수 17.6일, 열대야는 8.8일로 폭염에 취약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급증한 고층 아파트들이 바람길을 막아 열섬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반면 무더운 도시로 알려진 대구는 폭염 위험도 상위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경우 클린 로드 시스템을 도입한 뒤 도로 중앙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내뿜어 도심을 식히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또 2010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열섬화 방지 대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주의 부족한 적용 면적을 크게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담장이라든가 펜스를 철거하는 것만으로는 열섬 효과를 낮출 수 없습니다. 기온 저감 효과를 노린다면 오히려 녹지 면적을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도심 온도를 낮추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폭염 위험도 전국 4번째인 전주시가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전주의 도심은 갈수록 무더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BC 뉴스 김진형입니다. 올해 전라북도 식중독 환자가 217명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식중독 환자가 217명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7%라며 지난해 전국의 4%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4배가량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학교의 집단급식이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급식이 73명, 음식점 31명입니다. 전라북도는 냉장이나 냉동이 필요한 식품을 곧바로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조리할 때 반드시 위생을 지켜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낮 시간에 아이들을 방치할 수 없기에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서민 가게 주름살만 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주시 내 학원가에는 방학을 맞아 각종 특강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기존의 강의를 세분화해 방학 특강을 만들었고 시간을 늘려 그만큼 학원비도 올렸습니다. 특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들은 방학 기간 학원 의존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낮 시간에 학원 한두 곳만 더 보내더라도 평소에 비해 학원비가 2배가량 늘어납니다. 수입이 일정한 서민들에겐 사교육비가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학 때 운동이라든가 피아노 그런 이외의 것들을 좀 더 붙여가지고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근데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부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한 영어 교육기업이 초등생 자녀를 둔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름방학에 사교육을 시키겠다는 사람은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89%는 방학 중 사교육 시간과 과목 확대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전북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8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4.3%가 늘었으며 전체 학생의 60%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들어설 수 없는 업종으로 판단한 꼬치구이 가게를 퇴출시키기로 한 결정을 유보했습니다. 상인들의 자정선언을 고려했다는데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길거리 음식인 꼬치구이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20곳의 꼬치구이 가게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냄새와 연기가 경관을 해치고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음식으로 슬로시티 재지정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옥마을에 안 어울려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통 음식이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꼬치구이가. 퇴출 근거는 한옥마을에 들어설 수 없는 업종을 규정한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은 한옥마을에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꼬치구이를 패스트푸드로 규정했습니다. 상인들은 퇴출 방침에 집단 반발했는데 전주시가 한 달여 만에 퇴출 절차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설을 개선해 냄새와 연기를 줄이겠다는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냄새 연기를 한번 다 잡아보겠다. 그 다음에 시에서 행정조치를 판단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전주시의 유보 방침은 스스로 정한 규정을 흔드는 원칙 없는 행정이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꼬치구이점이 한옥마을에 들어설 수 없다는 규정이 변함이 없다면서도 기존 가게의 퇴출은 미룬 반면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해성중 축구부가 37년 만에 전국대회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전주대 씨름부는 대통령기 대회에서 새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1970년에 창단한 전주 해성중 축구부. 1978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뒤 우승과 인연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충남에서 열린 전국대회에서 무려 37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결승에서 연장전과 승부차기를 거친 뒤 극적으로 우승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운동을 하면서 우승이라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팀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전주대 씨름부가 대통령기 전국대회, 장사급과 용장급, 소장급 등 세 체급을 석권했습니다. 장사급 서남근은 지난 3월 회장기와 5월 인삼배 대회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네, 앞으로 그 기술 훈련과 체력 훈련을 또 많이 해서 남은 대회도 큰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청 펜싱부 김지연과 최신희, 권영준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해릉선수촌에서 평가전을 거친 뒤 내년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 단체전 출전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전은 국제펜싱연맹 순위에 따라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제9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한우경기 대회가 내일부터 사흘 동안 완주 구의저수지에서 열립니다. 전국 최대 규모인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 등에서 300여 명이 출전해 경쟁을 펼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세계유산을 둘러보는 1박 2일 관광 상품이 출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용산역을 출발해서 익산역에 도착한 뒤 익산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저, 그리고 고창 고인돌과 임실 필봉 농악 공연을 관람하는 세계문화유산 1박 2일 여행 상품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백제유적지에서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상품은 지난 5월부터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나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창이 35.4도, 전주는 34.3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33도에서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절기상 입추이자 주말인 모레도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오면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